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상처에 대한 반응을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자매가 같이 수업 듣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분명히 같은 엄마, 같은 아빠 밑에서 자라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 또 이 두 분이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아니 같은 부모 밑에서 한 집에서 자란 거 맞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되게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격에 따라서 상처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에 대한 반응은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울질이 다른 성격에 비해 더 예민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상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신념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저는 지금 성격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네 가지 성격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게 가장 좀 이해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강의하는 그런 채널에서는 네 가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지금 다 영상 찍어 놨거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편집해서 올리면 자세히 한번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게 된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우울질의 성향을 많이 나타내기도 한다. 우울질 성격은 보면은 상처가 많아서 우울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우울질이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또 우울질이기 때문에 상처를 더 예민하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믹달라가 여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여기 아믹달라가 너무 하이퍼하게 막 얘가 부어가지고 너무 하이퍼하게 움직이면 오버 액티브 하면 감정은 부정적으로 느껴요.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면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액티브 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건강한 거냐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이 아믹달라가 건강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믹달라가 너무 하이퍼하게 움직이는 우울질들은 좀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아믹달라의 기능 때문에 우울질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혈질은 상처를 받지만 웬만한 것은 그때마다 처리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혈질도 상처를 받는다. 절대 다혈질이 상처를 안 받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다혈질이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한다. 그것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여러분 다혈질 되게 호탕하고 성격 막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막 덜렁덜렁 약간 그러고 낙천적이고 이런 다혈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다혈질은 상처도 안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혈질도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미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좀 우울질보단 그래도 덜 받죠. 자, 담즙질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컨트롤 당한다고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많은 상처를 느낀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어 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다. 억울한 감정도 많이 느낀다. 상처로 인해 분노를 폭발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 분노를 막 폭발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담즙질이 분노 폭발을 제일 잘합니다. 다혈질은 기분에 따라서 그냥 기분에 좌우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 막 좋다가 기분 나쁘면 막 나쁘다가 또 기분 막 화나면 막 화냈다가 근데 나중에 깨깨갱 금방 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담즙질은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게 아주 강력하게 무섭게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점액질은 이 점액질들이 상처에 대해서는 진짜 가장 답답하게 반응을 사실 하거든요. 점액질은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도 상처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 다 쌓아두고 막 삭혀. 계속 그냥 다 쌓아두고 삭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한테 너가 이렇게 나한테 해서 상처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 점액질은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 화병, 뭐 우라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만 느끼는 화병, 그 화병은 전형적으로 점액질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점액질들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상처도 되게 잘 받고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요. 막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감정적으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혼자서 희생하고 이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점액질은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막 용서하고 혼자서 이해하고 막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상처가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한테서 지속이 될 때는요. 조용히 티 안 나게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냥 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예. 다혈이나 담즙과 같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지만 우울이나 점액같이 내성적인 성격은 자기 안에 쌓아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사이코소매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이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를 감정으로 풀고 마음의 문제를 마음으로 풀어주면 압력이 빠져나와가지고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해결이 돼요. 하지만 감정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감정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이 브레인에 들어있잖아요. 이 브레인에 있던 감정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을 만들어서 콜티졸은 거의 뱀의 독성하고 똑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온 몸에 퍼져가요. 그래서 몸이 아플 정도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을 쌓아두고 억압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코소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상처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응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시고 배우자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거에 더 예민하게 상처를 받는지 어떤 아이는 툭 하고 지나갈 수 있고 그냥 I'm okay 이럴 수 있지만 또 어떤 애는 그거를 마음속에 다 가지고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성격을 이해하면서 아이들의 상처에 대한 반응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처와 이 성격에 따라서 상처를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